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 똑같은 하나의 시장인데 연령대별로 반응이 완전히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당장 집을 사고 있고요. 누군가는 꾹 참고 철저하게 관망하고 또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자녀한테 넘겨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세대별 부동산 패러독스, 대체 그 속에 어떤 흐름이 숨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대는 지금 앞뒤 안 재고 집을 막 사고 있는데 40대는 오히려 지갑을 딱 닫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단 일주일 동안의 시장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정확히 똑같은 상황에서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행동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내용들 가볍게 훑고 가보죠. 세대 간 격차부터 시작해서 3040의 극명한 대비, 5060의 자산 이동, 수도권 시장 데이터, 그리고 이 모든 게 얽혀서 만들어내는 나비 효과까지. 언뜻 보면 따로 노는 것 같은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싹 끄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세대 간의 격차. 쉽게 말해서 지금 각 연령대가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각기 다른 심리와 전략을 가진 독립적인 플레이어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최근 뉴스에서 코인 팔아서 집 산 30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보셨죠? 이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만 했던 게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에 나 가상화폐 팔아서 집 샀다고 한 324명 중에서 무려 70%가 30대였어요. 와, 확실히 30대가 가상자산에 친숙하니까 이런 새로운 수단까지 동원해서 시장에 뛰어드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눈에 띄는 트렌드인 건 확실하죠. 근데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진짜 진실은 바로 이 0.1%라는 숫자에 숨어 있거든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다들 코인 대박 나서 집 사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30대 전체 주택 자금에서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진짜 돈줄은 뭐냐? 바로 기존에 갖고 있던 거 팔거나 그냥 일반 자본의 대출을 한계치까지 쫙쫙 끌어다 쓴 거예요. 코인이라는 화려한 키워드에 우리가 약간 속았던 거죠. 사실 30대는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전통적인 레버리지까지 다 끌어모아 진입하는 진짜 실수요층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 30대와 40대의 대비를 좀 더 깊게 파볼까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두 젊은 세대가 한쪽은 공격적으로 돌진하고 한쪽은 신중하게 멈춰섰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엇갈린 걸까요? 30대는 지금 그야말로 거침없습니다. 서울 생애 최초 매수자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 했고요. 심지어 경매 시장에서도 4050을 다 제치고 낙찰 1위를 차지했어요. 돈이 좀 부족하니까 중저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삼아서 대출 나오는 곳은 샅샅이 뒤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40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경험상 지금 단기 고점이다. 이거 분명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강남 3구 쪽에 집 사는 걸 딱 밀어버린 거예요. 지갑을 꼭 닫고 시장을 엄청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40대가 이렇게 멈춰서니까 시장에 바로 눈에 띄는 타격이 오더라고요. 성동구, 송파구, 광진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인기 터지는 한강벨트 있잖아요. 그쪽 매물이 단 한 달 만에 40%에서 무려 60%까지 훅 쌓여버렸습니다. 구매력 빵빵한 40대가 너무 비싸다면서 매수를 주저하니까 프리미엄 지역 매물들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시장에 급격하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시선을 좀 돌려서 50대랑 60대 이야기를 해보죠. 이분들은 지금 조급한 30대나 깐깐한 40대하고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차익 실현과 증여 게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팩트체크부터 해보죠.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가진 평균 부동산 자산이 약 4억 6천만 원인데 30대는 1억 9천만 원 수준이에요. 무려 1.7배나 차이가 나죠. 애초에 쥐고 있는 자산 규모가 이렇게 넘사벽으로 다르다 보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렌즈나 접근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5060 세대의 전략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자그마치 169%나 올랐습니다. 대박이죠? 이 거대한 시세 차익을 다 누리신 분들이 이제 은퇴 준비하면서 이걸 현금화하고 동시에 자녀들한테 집을 조기 증여하는 전략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원래 증여는 70대 이상이 많이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5060 세대의 증여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70대를 완전히 추월해버렸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부의 대물림. 그 메인 플레이어가 바로 지금의 5060이라는 뜻이죠.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통해서 수도권의 진짜 숫자들을 까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매랑 전세가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매가 먼저 볼까요? 서울은 0.15%, 경기 0.07% 살짝 오르고 인천은 0.01% 떨어졌어요. 약간 뜻은 미지근하죠. 근데 전세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울 0.23%, 경기 0.13%, 인천 0.10%. 매매가 지지부진한 거랑 상관없이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뇌관입니다. 특히 서울은 지금 양극화가 진짜 극도로 심합니다. 전세가가 0.23%나 오르니까 보증금 올려주다 지친 사람들이 못 해먹겠다. 그냥 집 사자 하면서 역세권 중저가 아파트를 막 사들이고 있거든요. 반대로 강남 같은 초고가 지역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오히려 가격이 깎여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딱 각이 나오죠? 전세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집 사는 30대와 가격 보면서 기다리는 40대의 배경이 바로 이 데이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경기랑 인천 쪽도 재밌어요. 경기도는 살기 좋은 동네 위주로 매매가가 좀 방어가 되는데 인천 서구나 중구 쪽은 오히려 하락 거래가 나오면서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지역마다 매매가 온도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매매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 두 지역 역시 전세가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쭉쭉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 나비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막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죠? 이제 이걸 하나로 싹 모아서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퍼즐 완성해 볼까요? 1단계,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 때문에 불안해진 30대가 결국 등 떠밀려서 영끌로 중저가 주택을 사버립니다. 2단계, 반면 고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40대는 딱 지갑 닫고 프리미엄 매물 쌓이는 거 보면서 관망하죠. 3단계, 그 사이 지난 10년간 집값 폭등으로 빵빵하게 자산을 불린 5060은 여유롭게 이익 챙기면서 자녀들한테 팍팍 물려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정확히 똑같은 시장인데 나이와 통장 잔고에 따라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이렇게나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확인한 세대별 부동산 패러독스의 실체예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렇게 시장의 압력이 팽팽한데 과연 이 세대별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세난에 쫓기는 30대 매수세가 대출 한도에 막혀서 먼저 지쳐 떨어질까요? 아니면 숨죽이고 있던 40대가 가격 좀 떨어졌다 싶을 때 다시 시장에 뛰어들까요? 데이터에 다 드러나는 이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 알면 알수록 정말 재밌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한 뼘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시장이 보내는 이런 미세한 단서들 예리하게 주시하시길 바랍니다.